여러분 혹시 은퇴 후 꼭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일하고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 이제야 비로소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껏 떠나고 싶다는 소망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짐을 싸고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은 마치 다시 신혼여행을 가는 듯한 설렘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현실은 늘 기대와는 다릅니다. 즐겁기만 할 줄 알았던 여행이 때로는 씻을 수 없는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 부부들이 겪은 세 가지 여행 사례를 바탕으로 노후 여행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는 62세 김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김 씨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유럽 10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예산을 600만 원으로 잡고 한 번쯤은 제대로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환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고 현지 물가도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식당에서 한 끼 식사가 4만 원이 넘다 보니 처음 계획했던 예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귀국해서 확인해 보니 카드값이 무려 9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번뿐이니까 괜찮겠지 했던 소비가 결국 몇 달치 생활비를 삼켜버린 셈이죠. 여러분 혹시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은퇴 후 여행 한 번쯤은 마음껏 쓰고 싶다는 생각하지만 정작 돌아오고 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여행은 반드시 환율 변동 리스크와 물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장기 여행일수록 현지 마트나 숙소 주방을 활용하는 것이 생활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65세 이 씨 부부입니다. 은퇴 기념으로 동남아 2주 일정을 잡았는데 젊을 때처럼 하루에 관광지를 몇 군데씩 몰아서 보는 일정으로 짰습니다. 하지만 첫 주가 지나기도 전에 남편이 탈진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결국 남은 일정은 호텔에서 보내야 했고 의료비와 취소 수수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여행의 설렘은 사라지고 후회와 피로만 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행 일정을 짤 때 여전히 젊은 시절의 체력으로 계산하고 계시진 않나요? 60대 이후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장거리 비행, 시차 적응, 무리한 일정은 노년의 건강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체력 관리라고 강조합니다. 출발 전에 건강 검진을 받고 하루에 두세 곳 정도만 여유 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여행자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는 63세 박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태국 여행을 갔던 이 부부는 현지 가이드의 권유로 보석 쇼핑에 나섰습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최고라는 말에 혹해 수백만 원짜리 보석을 샀는데 귀국 후 감정원에 가보니 그 가치는 고작 수십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죠. 해외에서 피해를 입으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 부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현지 사기꾼들의 주요 타깃이 되곤 합니다. 좋은 기회라는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고 충동 구매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노후 여행이 단순히 즐거움만 안겨주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율과 물가라는 경제적 부담, 건강이라는 신체적 한계, 그리고
사기와 같은 위험 요소들이 얽히면서 자칫하면 웃음 대신 눈물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정 계획, 건강 관리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노후 여행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제 은퇴 부부들이 여행을 떠났다가 겪은 충격적인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즐겁기만 할 줄 알았던 노후 여행이 때로는 생활비에 구멍이 되고 건강의 위기를 불러오며 관계의 균열을 만들기도 한다는 현실 이야기였죠.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바로 구체적인 준비 전략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 여행의 원칙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 친구처럼 차 한잔하며 조언해 드린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여행 예산 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여행은 한 번뿐이니까 그냥 쓰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행 후에 통장을 보고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여행 예산은 반드시 생활비와 분리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월 생활비의 세 달치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여행 예산은 최대 900만 원 안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예비비까지 모두 포함해 나눠야 합니다. 이 예산 안에서 지출을 나눠두면 충동적인 과소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반드시 전체의 15% 정도를 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여행지에서는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비행기 연착이나 수화물 분실, 갑작스러운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죠. 이때 예비비가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환율과 물가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환율이 여행 경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모든 돈을 출국 전에 한꺼번에 환전하기보다는 3번 정도로 나눠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는 한국에서 환전하고 일부는 체크카드 해외 결제, 일부는 현지 ATM 인출로 분산하면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식비 절약은 여행 경비의 핵심입니다. 현지 식당에서 매 끼니를 해결하다 보면 예산이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주방이 있는 숙소를 고르는 겁니다.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나 레지던스 아파트를 이용하면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은 직접 차리고 점심은 가볍게 현지 마트에서 샌드위치를 준비한 뒤 저녁만 외식하는 식으로 패턴을 만들면 여행 전체 경비에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건강관리입니다. 사실 노후 여행의 가장 큰 변수는 돈보다 건강입니다. 출발 전에 반드시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필요한 약을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같은 복용약은 최소 일주일치 이상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 여행자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지만 해외 병원비는 하루 입원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보험 하나가 수천만 원의 위기를 막아주는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긴급 이송 서비스가 포함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와이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67세 여행자가 긴급 항공편으로 한국에 후송됐는데 보험 덕분에 수천만 원이 보장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체력에 맞는 일정 짜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두세 곳 정도만 여유 있게 보고 나머지는 휴식 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려 하면 오히려 여행의 즐거움은 줄고 피로와 위험만 늘어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사기와 과소비 예방입니다. 은퇴 부부가 특히 잘 속는 이유는 여유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지 가이드가 이건 특별 할인이라고 권유할 때 순간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가보다 비싸거나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념품은 10만 원 이상 쓰지 않는다.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고가 물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 투어는 현지에서 권유받기보다는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고 검증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뷰가 많은 곳, 별점이 높은 곳만 선택하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관계 관리입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 여행을 떠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질 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역사 유적지를 보고 싶고 아내는 휴양과 쇼핑을 원한다면 당연히 부딪히게 되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발 전에 여행 협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전 일정은 남편이 선택하고 오후 일정은 아내가 선택하거나 3일 중 하루는 각자 자유 시간을 갖기로 합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미리 합의된 규칙을 만들어 두면 여행 중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여행은 함께하는 시간과 따로 보내는 시간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 여행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조급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과도한 소비와 무리한 일정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여행은 한 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과소비 대신 계획 여유 대신 욕심 줄이기, 이것이 노후 여행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비결입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여행을 준비하는 데는 돈, 건강, 관계, 마음가짐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예산을 철저히 세우고 환율과 물가를 점검하는 경제적 준비, 건강검진과 보험 가입으로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는 건강 준비, 부부간의 협약과 배려로 갈등을 줄이는 관계 준비, 마지막으로 조급함 대신 여유를 택하는 심리적 준비. 이 네 가지가 모여야 비로소 은퇴 후 여행은 진짜 즐거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생각 있으신가요? 나는 예산부터 다시 세워야겠다. 나는 여행자 보험 꼭 가입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배우자와 먼저 협약서를 써야겠다. 각자 마음속에 떠오른 다짐이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은퇴 후 여행에서 겪었던 실패담이나 꼭 전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